와! 야! 아니야. 일단 첫 번째 메이저 실격 사유는 자격 박탈. 마지막으로 이거 팁 하나만. 완전 꿀팁. 나만이 알고 있는 이 꿀팁.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과 부천에서 챔프 스페이스 커피로스 운영하고 있는 챔프 형님의 강챔프입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 지금 부산에 와 있습니다. 부산에 온 이유는요, 바로 이곳이죠. 먼스 커피바. 무려 월드 챔피언이 존재하는 그런 매장입니다. 이 매장에 왜 왔냐? 강챔프가 얼마 전에 했었던 시리즈가 있었죠. 무참히 패배해버린 그 시리즈 도장 깨기 컨텐츠 한 번 더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월드 챔피언과 대결을 해서 과연 누가 이길지 그런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또 여기 부산에서 또 뵙게 됐네요. 잘 지내셨어요? 아, 전 잘 지내죠. 세상에. 요즘 엄청 바쁘시던데. 저요? 네. 별로 안 바빠요. 사람들이 강철 요즘 잘 나가는 거 아니야? 그냥 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 옆에 있는 분을 제가 정식으로 소개해드리자면 바로 2022년도 월드컵 테이스터스 세계 1등 바리스타입니다. 우리 먼스커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먼스커피와 먼스커피바의 대표 바리스타 문원관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2년 월드컵 테이스터스 챔피언입니다. 일단 먼스커피 같은 경우는 2020년 2월 1일부터 오픈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는 브랜드이고요. 매달 좀 새롭고 다양한 스페셜티 커피를 일반 소비자에게 소통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전달한다라는 브랜드의 목적성을 가지고 저희가 창업을 하게 된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공간이 진짜, 사실 여기가 꽤 큰 공간이죠, 여기 1층이. 근데 이 공간에 한 70%가 이 바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네. 사실 이거는 굉장히 큰 시도였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좀 구조를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바라는 공간 자체가 카페 말고 바를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를 다니는 사람에게 바라는 공간은 꽤 불편한 공간이거든요. 의자도 높고, 네. 그쵸. 그리고 바리스타 이제 바텐더랑 너무 가깝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바의 문화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소통하는 것 자체에 대한 즐거움은 있지만 불편한 좌석에 대한 문제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소통을 하는 일단 공간 하면은 바가 생각이 났고, 그러면 바에서 불편함을 줄일 수 있는 형태로 기획을 한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바에 앉아서 커피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저희가 지금 앉아있는 높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상체가 반밖에 안 나와 있잖아요. 네, 바 높이가 낮아요. 손님이 앉는 자리는 이제 일반적인 테이블의 높이로 설계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사실 걱정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바 공간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공간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소비자분들이 좋아해 주실까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엄청 많았었는데, 이제 1년 반 정도 지난 지금에는 오히려 2층보다 1층을 더 좋아해 주셔서 그래도 다행히도 좋아해 주시는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혹시나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컵 테이스터스 이 챔피언십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아주 간략하게만 혹시 설명이 될까요? 네.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선수에게는 총 24잔의 커피가 제공이 돼요. 이 24잔의 커피는 3잔씩 8개의 그룹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 그룹 내에 있는 3잔의 커피는 2잔은 똑같은 맛을 가진 커피, 1잔은 다른 맛을 가진 커피예요. 그러면 이 한 잔의 다른 맛을 가진 커피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내는 선수가 우승을 하게 되는 그런 대회입니다. 미각평가 대회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좋네요. 그래서 정확성이 1순위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시간이 2순위로. 맞죠? 역시 명 MC. 역시 자화자찬하는 걸로. 사실 이거를 잘하려면 진짜 많이 먹어봐야 되죠. 진짜 많이 먹어야 돼요. 지겹도록 먹어야 됩니다. 네. 그 평상시에 좀 연습을 어떻게 하세요? 평상시 연습은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각 산지별, 국가별, 그리고 뭐 프로세싱별, 품종별의 명확한 특징들을 이해하는 게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다양한 커피들을 한 자리에서 경험해보는 것, 그리고 제가 커피 경험을 쌓는 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같은 커피를 계속해서 마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바리스타 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부분들이, 다른 커피를 많이 경험하는 게 당연히 경험을 늘리는 데 되게 좋긴 하지만, 똑같은 커피를 계속해서 매일매일 반복해서 마신다는 작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배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조금 더 그 커피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더 민감해지게 되는 요소가 되거든요. 되게 집요해야 되고 약간 집착도 해야 되고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컵 테이스터스 선수들의 가장 중요한 성향, 재능은 약간 집착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착. 네. 컵 테이스터스. 네. 변태 같네요. 야, 맞아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됐어요. 그런 성향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엄청 집착하고. 그래서 오늘은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도장 깨기 컨텐츠입니다. 먼스 커피에 제가 도장을 깨버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 전에 우리 문원관 챔피언님의 이 컵 테이스터스와 관련되어진 우리 스킬들을 좀 배워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컨텐츠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거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알려주세요.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 콩 5가지를 준비해 왔고요. 네, 첫 번째 콩은 콜롬비아 워시드이고, 두 번째 비는 케냐 워시드이고요. 세 번째는 에티오피아 내추럴, 그리고 네 번째는 에티오피아 워시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브라질을 준비해왔습니다. 이렇게 5가지를 준비해온 이유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커피를 처음 시작하실 때 산지의 개별 특징이 어떤지에 대한 이해가 가장 먼저 필요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커피를 오래 하지 않았거나 경험이 많지 않은 바리스타들에게 이렇게 5가지의 커피를 준비해주고 임의로 블라인드로 한번 커핑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떤 게 어떤 산지의 특징인지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커핑도 그렇고 그리고 모든 제품을 판단하는 QC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기준 자체가 이런 5가지의 개별적 커피에 대한 명확한 특징의 구분부터 시작을 한다고 항상 생각을 해요. 아, 근데 좀 어렵긴 하다. 그러면 요거를 연습하시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면 될까요? 요거를 커핑으로 기준을 먼저 잡은 다음에 이거를 기반으로 한번 트라이앵귤레이션이나 다른 형태로 블라인드로 이거를 직접 맞추는 연습들을 제일 먼저 한번 시켜봅니다. 일단 테이스팅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분쇄 향기를 맡는 것부터 시작인데요. 분쇄 향기에서 큰 계열의 분류로 먼저 나누는 것이 좋아요. 이 커피는 플로럴 계열에 많이 들어있다. 또는 이 커피는 프루티 계열이 많다, 또는 너트 계열이 많다, 허브나 스파이스 계열의 특징들을 조금 느낄 수 있다. 식으로 대분류를 먼저 이해하고 그 대분류 내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어떤 게 조금 더 강도가 강한가에 대해서 먼저 연상을 하면서 커피의 향기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는 물을 붓고 나서 실제로 커피를 마시면서 실제 우리가 향에서 맡았던 특징들과 맛에서 느껴지는 특징들이 동일하게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맛에서 봤을 때는 질감이나 단맛, 산미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추가적으로 더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개별적인 요소들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파악하면서 마시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5가지의 커피가 모두 준비가 되었고, 사실 저는 어떤 커피가 뭔지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섞어 줄 거예요. 잠깐만요. 네, 대표님이 섞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섞어 주세요. 해주세요. 근데 이 컵 밑에 뭐가 뭔지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지만 알 수 있죠. 아, 자, 그리고 이제 숙련된 로스터 또는 콩을 되게 많이 본 사람들이라면 알 수 있는 건데, 일단 분쇄된 거의 특징만 보더라도 대략 프로세싱 정도는 유추가 가능해요. 여기 네, 워시드 워시드겠죠? 프로세스. 네, 그리고 이쪽이 내추럴 프로세스. 네, 이러한 것처럼 체프가 어떤 색깔을 띠고 있는지, 그리고 체프의 양이 얼마나 되고 분쇄된 커피의 형태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대략 프로세스의 특징들을 유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향으로 넘어가게 되면, 네, 첫 번째 컵에서는 베리나 핵과류 계열들의 특징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고 약간의 플로럴이 느껴지는데 전반적인 프루티 특징에 너무 많이 가려져서 과일의 특징이 훨씬 더 강하게 인지가 되는 커피입니다. 아마 에티오피아 커피로 추정이 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견의 여지 없이 브라질이에요. 브라질 같은 경우는 브라질 특유의 견과와 율무의 특징이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나는 컵들이 있어요. 이제 율무차를 우리가 마실 때 느끼는 그 율무의 달콤하고 뭔가 곡물류의 향기로운 특징들이 느껴지는 커피가 주로 브라질이거든요. 대체적으로 브라질 같은 경우는 차광 재배를 하지 않고 너무 높지 않은 해발 고도에서 키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기산의 특징이 도드라지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견과류의 특징이 도드라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커피 같은 경우는 케냐로 일단 추정이 되고요. 네, 그 이유는 케냐도 특유의 느껴지는 프레그런스와 플레이버들이 있어요. 케냐 같은 경우는 주로 키우는 품종이 뭐 SL28, SL34, 루이루11, 바티안 등 이런 품종들이 주로 재배가 이루어지는데, 케냐 품종들에서 느껴지는 특이성이 분명하고, 그리고 산지의 특성상 조금 더 브라이트니스가 굉장히 높은 밝은 톤의 산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고, 그 아래로 낮게 깔리는 블랙베리나 블랙커런트 계열의 산미는 케냐를 대표할 만한 특징으로 주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맡아봤을 때 다른 커피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밝은 특징을 가지고 그 안에서 또 끈적끈적한 베리와 같은 특징을 가지는 커피가 케냐거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커피입니다. 네 번째 커피는 콜롬비아인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이 커피 같은 경우는 일단 향을 맡아봤을 때 약간의 스파이스가 함께 있어요. 스파이스가 있고 초록색을 연상시키는 허브 계열들이 함께 있는데, 그것들이 엄청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우디한 계열처럼 느껴집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시트릭 애시드, 즉 레몬이나 아니면은 뭐 라임 같은 특징들의 약간의 밝은 산미를 함께 갖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커피는 품질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커피는 아닌 것 같고, 향으로 맡아봤을 때는 콜롬비아나 온두라스 계열의 겹치는 특징들이 좀 많을 것 같은 그런 커피이다. 저는 콜롬비아 워시드라고 생각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에티오피아 워시드네요. 에티오피아 워시드인데, 에티오피아 워시드는 일단 내추럴이랑 가장 구분되는 특징을 이야기하자면 어떤 거냐면, 에티오피아 워시드는 특유의 플로럴이 아주 지배적으로 드러나는 컵들이 되게 많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플로럴이 드러나는 이유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품종의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에티오피아의 지역 품종들은 현재까지도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고 아직까지도 전체가 다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이 품종들의 특징은 대체적으로 플로럴을 되게 명확하게 가지는데, 워시드에서는 특히 자스민이나 베르가못 아니면은 블랙티 같은 특징들이 꽤 도드라지고, 실제로 이 컵에서도 그러한 특징들을 꽤 명확하게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있는 커피들은
전체로 봤을 때 10,000원에서 18,000원 정도 사이의 커피들이고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커피들입니다. 대표님. 네. 대본 연습하셨어요? 아니요. 처음에 시작하시는 초심자분들은 절대로 한 모금에 많은 항목들을 한 번에 평가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도 음식의 단맛과 쓴맛과 뭐 여러 가지 맛들을 한 번에 인지하려고 하는 과정은 숙련된 사람, 즉 그런 음식에 대한 경험이 많거나 미식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더 빠르게 캐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커피 또한 한 모금을 마시면서 여러 항목들을 동시에 평가하는 일은 정말 숙련된 커퍼 또는 여러 번 심사를 해보시거나 다양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되지 않으면 한 모금에 여러 가지 항목을 동시에 평가하는 일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첫 모금을 마실 때는 이 커피의 플레이버가 어떤 맛인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과정은 이제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산미가 어떠한가, 그 다음에 느껴야 될 거는 이제 단맛입니다. 이제 애시디티가 결국에는 단맛과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이해가 함께 되는 개념이긴 한데, 그리고 이제 애프터 테이스트와 마우스필 등 여러 가지 항목들을 한 모금 한 모금을 마시면서 집중해서 하나씩 개별적으로 분석을 하시면 되고, 이 과정에 익숙해지시고 빨라지신다면 다음 과정으로는 한두 모금에 그 커피를 전체를 다 파악할 수 있겠죠. 제가 이제 바리스타 분들을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만났던 분들 중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하면은 어떤 게 있냐면, 단기간에 너무 빠른 성장을 하고 싶어 하세요. 커피든 음식이든 아니면 음료든 술이든 어떤 것들이라도 충분한 경험이 제반되지 않으면 성장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실제로 그 컵테이스터스 연습하실 때 커핑으로 많이 하세요? 아니면 브루어나 브링을 내리신 다음에 평가를 하시는 편인가요? 네. 컵 테이스터스 대회 자체를 할 때는 이제 순수하게 대회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커핑은 처음에 이제 20종에서 24종 정도의 커피가 공개되었을 때 그 커피들이 실제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으로 커핑을 몇 번 해보고요. 그 뒤에 연습 과정에서는 대부분은 배치 브루어로 추출을 해서 실제로 대회를 하는 것과 동일한 세트로 만들어두고 트라이앵귤레이션 작업을 주로 진행하는 편입니다. 그 보통 그 로스팅 정도까지 다 룰집에 공개가 되나요? 네, 로스팅 같은 경우는 에그트론 기준 55에서 70으로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고, 근데 사실 아그트론 수치가 맞다 하더라도 네. 향미의 뉘앙스 굉장히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연습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실제로 그 커피를 로스팅하는 업체가 어디인가가 저한테는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뭐 특정 업체라면은 그 특정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컬러 트랙 또는 에그트론 기계가 어떤 건지 그 확인을 한 다음에 그 기계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로스팅을 한번 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만약 공식 로스터가 있다면 그 공식 로스터가 평소에 로스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성향을 이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역시 변태 같네요. 자, 첫 번째 게 에티오피아 내추럴. 에티오피아 내추럴. 에티오피아 내추럴의 보통 특징은 뭐 베리 뉘앙스, 그렇죠. 꽃향기 뭐 이 정도. 자, 일단 다른 걸 떠나서 커피가 맛있습니다. 아유. 전체적인 에티오피아가 가지고 있는 되게 단단한 단맛의 바디감도 굉장히 좋고, 네. 그 후에서 느껴지는 꽃향과 단향이 굉장히 좋은 커피 같습니다. 두 번째가 완벽한 브라질이네요. 완벽한 브라질입니다. 사실 이견이 없죠. 완벽해. 네. 이견이 없어요. 자, 브라질의 보통 특징은 뭐 몰티라고도 표현하고 약간 율무. 네. 정확하게 그 율무차 같은 느낌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벼운 듯한 느낌의 너티하고 약간 누룽지처럼 표현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견과류의 노트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네. 그런 커피다. 그런 커피가 바로 브라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가 아까 케냐였죠? 네, 케냐입니다. 그 아까 케냐에 대한 표현을 해주실 때 앞쪽에서 굉장히 그 아로마가 되게 좋고, 네. 그 뒷부분에 약간 감춰져 있는 블랙베리랑 블랙커런트가 있다고 표현해 주셨어요. 네. 딱 그 맛이 납니다. 그 되게 처음에는 되게 가벼운 듯한 느낌의 산도가 치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되게 찐득찐득한 농밀감이 좋은. 네, 농밀감이 있는 그 단맛이 아주 끝까지 지속이 되고 너무 기분 좋네요. 그 다음이 콜롬비아. 콜롬비아 워시드. 일반적으로 우리 흔히 말하는 중남미 커피라고 표현을 하죠. 딱 그 중남미의 전형적인 특징들을 잘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흔히 말해서 마일드 커피. 워시드 마일드. 네, 워시드 마일드 커피. 굉장히 깔끔하고 네. 모난 구석 없다. 그치만 우리 그 브라질과는 굉장히 결이 다릅니다. 브라질은 그냥 너티가 처음부터 끝까지라면 얘는 뭔가 되게 깨끗한 느낌이야. 그런 느낌. 근데 두드러지는 특징은 좀 없어.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에티오피아 워시드. 제가 에티오피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에티오피아 워시드를 되게 좋아해요. 네. 깨끗한 맛. 굉장히 그 하얀 색깔 꽃이 연상시키고 전체적으로 핵과류 계열이 좋고 그냥 뭐 바닐라로 이렇게 쫙 끝나는 그 뉘앙스.
아주 맛있습니다. 표준적인.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커핑으로 테이스팅을 할 때는 처음에 마셨을 때는 좀 아로마나 산미 위주로 좀 느껴보고 그렇죠. 그 다음 뭐 두 번째는 보통 뭐 단맛, 단맛, 애프터 테이스트. 애프터. 네. 그 다음은 질감으로. 질감. 그러면 얘는 적어도 한 컵에 한 3번은 담가서 먹어야겠네요. 최소 3번이죠. 최소 3번. 네, 근데 저는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커피가 없어질 때까지 드셔보셔도 좋다 생각합니다. 야, 근데 그러면 속이 안 좋지 않을까요? 이제 뱉으면 되죠. 지금 사실 저희가 스피트컵이라 그래서 저희가 사실 다 먹지는 않고 이렇게 마신 다음에 이렇게 뱉어내거든요. 근데 이렇게 뱉어내면 사실은 실제 섭취하는 커피의 용량은 좀 적은 편이죠. 네. 많긴 많긴 하지만 하죠, 네. 왜냐면 컵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연습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 자, 좋습니다. 자, 근데 이번 컨텐츠 주제가 도장 깨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이거 커피를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에 고민을 했는데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슈가 발생이 됩니다. 뭐냐면 문제를 자기가 내잖아. 저는 제가 알죠. 네, 문제를 본인이 내는데 그럼 본인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럼 내가 너무 불리하니까. 대신에 저는 페널티가 있어야겠죠? 오, 페널티 좋아. 페널티 자체 페널티 좋다. 그러면 저는 한 숟가락씩만 마실게요. 한 숟가락씩? 네. 두 번 안 된다. 네, 두 번 안 되고. 두 번 안 되고. 한 숟가락씩만. 그러면 만약에 또 아리까리해서 한 번 더 먹는 순간 그건 무조건 꽝? 네, 꽝으로. 꽝으로? 네. 근데 내가 이기는 걸로 내가 못 맞춰도? 네. 좋아요. 네. 자, 이러면 네. 이번에 도장 깨기 제가 갑자기 불현듯 스쳐가는 우리 용챔과의 추억에서 5대 0으로 5대 0으로 졌었는데 과연 이번 컨텐츠에서는 제가 문챔의 도장을 깨버리고 여기에 우리 챔스를 박아놓을 수 있을지 한번 같은 오랑이니까 같은 오락이니까 이질감을 얻을 수 네. 있게끔. 자, 그러면 저는 한 번씩만 더 먹어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 CTC, 우리 컵테이스터스 챔피언이 연습하는 과정을 조금 옆에서 훔쳐보면서 네. 좀 알아가고 실제로 대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먹어볼게요. 참고로 이게 이제 1단계 레벨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으로 해야 되는 레벨. 자, 일단 그 1단계 레벨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요 브라질을 먹으면서 느꼈었던 후반부의 약간 너티가 여기서도 지금 나타나거든요. 네. 그러면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긴장되고 하면. 네. 확실히 대회가 이제 일반적 환경이 아니잖아요. 뭔가 극도의 긴장감을 갖고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하는 것보다도 역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거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은 일인 거죠. 자, 그 쉽지 않은 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준비가 됐는데 저희가 아까 먹었었던 건 총 5종이었는데 지금 저희가 3종을 지금 골라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추럴, 에티오피아 워시드, 케냐. 이 안에서 좀 분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해놨고 지금 저희 앞에 한 번에 내려서 한 번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테이스팅을 해볼 예정이라서 몇 g의 커피가 담겨있죠? 지금은 23g의 커피가 담겨 있고 23g의 커피 그리고 네. 몇 g으로 추천하나요? 360g을 360. 지금 그래서 한 종류, 두 종류, 세 종류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총 6문제를 저희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이 CTC 대회에서 브루잉 스킬이 대단히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는 연습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 오히려 좋지 않은 상태에서 연습을 하는 게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1번, 2번, 3번 적혀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제가 따르겠습니다. 제가 따르고 나면 먼저 한번 섞어주세요. 이렇게? 네네네. 오케이. 자, 1번 커피가 뭐였죠? 1번이 케냐, 2번이 에티오피아 내추럴이고요. 그리고 3번이 에티오피아 워시드입니다. 이야, 와, 우리 흔히 말해서 짬바라 부르죠? 그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다릅니다. 우리 머릿속에 지금 이렇게 해야 섞인다는 걸 완벽하게 알고 계신 분이세요. 연습을 많이 해봐가지고 너무 신기해요. 자, 1번 세트는 제가 이렇게 섞었고요. 세트끼리를 섞으시면 안 됩니다. 그 정도는 아니죠. 자, 그래서 사실 CTC 연습하실 때는 본인이 섞을 수 없으니까 그 남이 좀 섞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컵 개수가 많아지다 보면 자기가 섞어도 사실 헷갈려요. 맞아요. 저 사실 지금 제가 섞고 있는데 몇 번이 기억 안 나시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문채, 네. 섞으시면 안 돼요, 세트끼리. 자, 됐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3개씩 묶여져 있는 게 우리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총 저희 앞에 6세트가 있습니다. 자, 일단 3잔의 커피 중에서 다른 맛을 가진 커피 하나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는 네. 방식으로. 근데 이제 한 컵씩 먹고 네. 그 다음에 제가 하잖아요. 네. 누가 빠른지 어떻게 알아요? 동시에 진행을 해야죠. 제가 1번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그냥 이렇게 오시면 되고. 그 피디님 그 심판 잘 봐주셔야 됩니다. 두 번 들어가는 순간 오 하면서 많이 알려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 옆에다가 이걸 붙여놨는데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적으시고 1번, 2번, 3번 중에서 정답이 2번 같다 하면 2번 세트에 2번이라고 노트를 해주십니다. 이번 1번 세트, 2번 세트 여기에 컵이 1번 컵, 2번 컵, 3번 컵입니다. 먹고 나서 다르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저희가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민서 적어놓고 1세트에 몇 번 이렇게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컵에다가 6번 세트까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준비되셨어요? 아, 저는 준비됐습니다. 10초만 있다 하시면 안 돼요? 자, 시작! 이거 다 셋 다 달라? 잘 봐요. 알겠죠? 제가 못 보니까. 어려운데. 틀릴 것 같은데. 부정행위. 브랜드 스치는 용챔과의 기억 질 것 같습니다. 근데 어려워요, 되게. 한 모금만 먹고는 못 맞추겠는데요? 에이, 월드 챔피언이면서 무슨 그렇게 밑밥을 까세요? 아, 3개 틀린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이 왔어요. 자, 여러분, 그 KCTC나 이런 컵테일 소스를 준비하실 때, 시간이 보통 한 6분에서 뭐 8분 이렇게 네. 주어지잖아요. 저희는 지금 6세트니까 6분 정도 주어지는데, 저는 아직 못 끝냈어요. 근데 상대방이 이렇게 먼저 끝내는 경우에는 페이스에 말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정확성으로 가셔야 됩니다. 음. 어차피 늦었어요. 어차피 이 사람의 속도로 이길 수 없어. 그럼 뭘로 간다? 정확성으로 간다. 더 천천히. 아, 지겠다. 이걸 알고 계시네. 자, 그리고 저는 어차피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한 번 더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너무하네, 진짜. 바꿀까 말까? 네, 처음 느낌이 맞아요. 오케이. 바꿀까 말까를 왜 옆에서 물어보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근데 원래 씻고 나서는 좀 바꾸는 게 맞는데. 여러분, 제가 왜 고민하냐면 먹을수록 다 똑같아요. 그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감각의 피로입니다. 자, 그만 먹겠습니다. 문채미 자꾸 옆에서 속된 말을 징징거리니까 이 6세트 중에 딱 제일 헷갈렸던 거 두 세트만 한 번씩 더 먹게 해드릴게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제일 사실은 이게 한 번만에 평가라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아,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오, 좋아요. KCTC의 룰상 1순위는 정확성입니다. 이 6개의 컵 중에 누가 더 가장 정확하게 맞췄는가? 두 번째가 속도거든요. 일단 속도는 제가 졌어요. 예를 들어 지금 문채미 더 빨리 했단 말이에요. 더 빨리 했는데 문채미 예를 들어서 5개를 맞추고 제가 6개를 다 맞추면 제가 이기는 거예요. 자, 세기의 대결. 강챔프가 간다. 우리 도장 깨기 컨텐츠 먼스 커피바. 우리 도장을 깰 수 있을지. 자, 1번 커피 저부터 먼저 네네. 발표해 보도록 해요. 저는 3번 커피였습니다. 네. 혹시 저도 3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맞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 3번 커피 과연 하나, 둘, 셋. 와! 맞췄어요. 지금 여기 정확하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자, 1번 커피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혹시나 부정행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그다음에 세트 가려놓고 네. 3번이 맞는지 3번 정확합니다. 자, 2번 세트는 먼저 발표해 보시죠. 2번에, 이거 어려웠는데. 2번입니다. 오! 맞으세요? 나도 2번으로 했어. 아, 다행이다. 자, 2번으로. 이 동그라미를 하면 안 되는구나. 네. 자, 2번. 맞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틀리면 둘 다 틀리는 거야. 네. 자, 하나, 둘, 셋. 네! 예스! 다행이다. 자, 2번 커피 맞았고요. 3번 먼저 발표하시죠. 자, 3번은 1번이었어요. 1번. 1번? 네. 틀린 것 같은데. 2번 했는데. 자, 간판 바뀔 수 있겠다, 오늘. 저는 요 1번 컵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문챔은 2번 컵. 컵입니다. 지금 한 번 더 먹어야 돼요? 안 바꿀게요. 아니요? 바꿀 기회 드릴게요. 아, 진짜요? 왠지 내가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
안 바꾸겠습니다. 야, 이씨! 잘했네. 엄마! 저 되게 잘했네요. 진짜 나빴다. 아니. 자, 그러면 1번부터, 제가 1번이었으니까 1번부터 하도록 할게요. 제발, 제발. 달달달달. 이야! 아니야. 아니, 이번에 틀릴 수도 있잖아요. 2번이 아닐 수도 있잖아. 아닐 수도 있잖아요. 진짜. 자, 2번 갑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자, 하나, 둘, 셋. 나! 와, 역시 월드 클래스는 영원하다. 자, 일단 저는 이럴 거면 그냥 같이 안 먹어볼 걸. 컵 편집 없이 가겠습니다. 이거 4번은 저는 몇 번 하셨어요? 2번이요. 저도 2번 했습니다. 두 번째 컵. 하나, 둘, 셋. 오. 5번이 저한테 제일 어려웠는데 5번이요? 조금 기대되긴 하네요. 나 한 번 더 먹어볼까? 그럼 저도 한 번 더. 안 되지. 5번에 몇 번 하셨어요? 1번이요. 1번? 잘하셨네. 1번 맞아요? 네, 1번 맞아요. 그래요? 자, 일단 우리 둘 다 1번 커피를 골랐습니다. 오! 마지막. 자, 일단 자, 여기에서 문채이 맞으면 그냥 끝나는 거고 그쵸. 제가 맞으면 이게 지금 여기에서 결과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미 한 개 틀렸잖아요. 그럼 이거까지 다 맞춰도 5개. 근데 이제 문챔프님은 이거를 틀려도 5개인데 속도가 한 번밖에 안 먹었으니까. 자, 하지만 우리 마지막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트 몇 번이죠? 1번인데. 저 심지어 3번이거든요. 자,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도 어려웠거든요. 자, 3번 세트부터. 맞는 것 같은데? 네! 쉽지 않다. 1번. 그러면 1번 자, 정답이겠네요. 마지막은 정답이길. 1번 세트! 야! 다행이다. 클래스는 영원했다. 야, 참나. 제가 지금 3번 세트 틀렸고 6번 6번 세트 세트 틀렸습니다. 다행히 간판은 안 뺏긴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네, 강챔프의 도장 깨기 컨텐츠 2번 도전했는데 2번 다 졌습니다. 와, 사실은 이게 한 번만 먹은 거잖아요. 그렇죠. 한 번만 먹고 나서 사실은 이게 정답을 맞추는 건데 네. 물론 본인이 먹고 본인이 문제 내고 본인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이거는 대단하다. 다행히도 아직도 집중력이 좀 살아있긴 한가 봐요. 대단합니다. 오늘 사실 저는 이렇게 옆에서 뭔가 겉핥기식으로 한번 오늘 좀 배워봤는데 CTC 선수들이 참 대단하다. 그 순간 집중력이 되게 좋아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이거 분명히 적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먹으면서는 이거 맞나? 헷갈렸거든요. 네. 근데 실제 대회장에서는 적을 수 없잖아요. 적을 수 없죠. 쉽지 않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대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컨텐츠를 보면 네. 예를 들어 이렇게 커피가 이렇게 놓여져 있다라고 하면 네. 그런 실격 사유들이 있잖아요. 네, 있죠. 일단 첫 번째 메이저 실격 사유는 제가 1번 컵이 정답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만약에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싶어서 뒤에 거를 먼저 먹고 다시 오려고 잠깐 이렇게 빼놓는 과정에서 이 컵을 들면 원래는 실격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서 옮기면 원래는 실격이에요. 규정상으로 실격으로 되어 있어요. 와, 그러면 얘를 이렇게 질질 끌고 와야 돼요? 네네. 이거를 네네. 들면 이거를 정답 컵으로 제출한 것으로 간주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선이 끄어져 있다고 하면은 선을 넘지 않고 제출하고 선에 걸쳐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답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선을 이렇게 넘지 않고 이렇게 걸쳐 놓는 행위. 네. 걸치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걸치면 안 되고 무조건 다 넘어가야 돼요. 이렇게. 이거는 실격은 아닌데 이게 약간 이 컵을 아예 정답 처리를 안 해줘. 여기서 그럼 용어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네네. 실격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격 박탈. 근데 만약에 이렇게 선에 맞물려 있게 하거나 하면 이 컵에 한해서는 이 세트에 한해서는 점수를 못 받는다. 좋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6분이나 8분 규정 시간을 1초라도 초과하면은 실격입니다. 다른 거에서는 크게는 실격 사유로 될 만한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와, 이거 질질 끄는 거는 좀 놀랐습니다. 사실은 막 먹다 보면 이렇게 싹 빼기도 하잖아요. 야, 생각보다 여러분 대회 룰이 깐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거 팁 하나만 네. 완전 꿀팁. 나만이 알고 나만이 있는 이 알고 있는 꿀팁 꿀팁. 한 있죠. 가지만 있다면. 네. 자, 일단 이 대회 자체가 아까 민서챔이 중간에 하시다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먹다 보니까 더 이상 안 느껴지는 것 같아 라고 하셨는데 인간은 어쨌든 감각 피로가 있잖아요. 우리가 냄새 엄청 나는 화장실에 들어가면 후각이 금방 피로해져서 냄새가 더 이상 안 느껴지는 상황이 오죠. 그것처럼 감각에 대한 피로가 온 순간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일단 이게 첫 번째. 보통은
채취를 맡는다. 첫 번째요. 옷의 냄새를 맡거나 이제 커피를 벗어난 다른 자극을 한번 느끼고 다시 그 커피로 돌아간다. 이런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티오피아 커피를 마시고 있다가 다음에 이제 중미 커피, 즉 이제 견과류 같은 맛들이 많이 나는 커피를 마시는 순간에 견과류 같은 맛들은 주로 평가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특징을 잡아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예 다른 자극인 에티오피아 커피를 마시고 나서 다시 커피를 마시면 조금 더 다양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피로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결국에는 적게 마시는 수밖에 없어요. 네. 한 커피를 보통 선수들은 긴장을 하면 첫 번째 세트에서 여러 번 계속 마시거든요. 왜냐면 안 느껴지니까. 근데 여러 번 마시는 순간부터 뒤에 있는 모든 컵들은 다 말려버리는 거예요. 와. 그래서 처음에는 안 느껴져도 넘어가는 강심장이 있어야 된다. 와, 오늘 진짜 아주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끝으로 우리 저희 시청자분들께 먼스커피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런 컨텐츠를 같이 촬영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았고 먼스커피 많이 찾아주시고 먼스커피보다 이제 챔프 스페이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이제 끝인사가 있어요. 네. 다음에는 또 저희 채널에 들러주세요.